우리 민영기 사무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우리가 스마트 워크를 하거나 또 빅데이터 사업을 하거나 IoT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사업을 사실 오래전부터 여러 업체들이 직접 솔루션도 만들고 해왔었는데 현재 지금 이용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로 아까 아마존이나 해외 업체들을 많이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이용 현황이 지금 퍼센테이지로 보면 해외를 이용하는 거, 국내 업체를 이용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클라우드 산업 실태 조사 및 이용자 분석을 지금 조사 분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기존의 자료를 보면 2012년도 정보화진흥원의 자료를 보면 약 20% 상회하는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그 20%라는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좀 낮은 수치로 보이고요. 그것이 그 원인이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공부문의 어떤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의 어떤 이용 제한,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수요를 이끌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민간에서도 어떤 이용이 저조한 실정이나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공공 부분이 들어와야지 좀 더 산업이 활성화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제 6.25, 해킹, 이런 사건이 있으면서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만들었는데, 그때 아마 국정원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국정원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에 있어서 국정원이 관여를 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기령 교수님. 네. 네. 아까 개인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만약에 미래부 장관이나 아까 인증 문제도 얘기하셨죠. 그런 걸로 대체를 한다면은 이 법은 필요합니까? 법안 자체가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예. 실제로 미래부 측에서 이 법안 이후에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국가정보원의 등장이 이제 태장으로 바뀌고 나아가서 개인정보 관련, 그러니까 이용자 보호에 관련된 조항을 추가하는 걸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 정도로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안 자체가 완벽할 수 없지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충분히 값어치가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장여경 활동가님? 장여경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이용자를 보호하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규정이 충분히 잘 마련이 된다면 이 법안이 제정되는데 반대할 이유는 꼭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법안 15조에 보면은 이 15조가 해당 시설의 이 요건을 충족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해당 전산 시설 등을 갖춘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전산 설비 구비 의무를 좀 완화하는 조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 법률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은 입법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규제 완화 좀 확대를 위해서 해당 조항을 네거티브 형태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민영기 국장님이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네거티브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오기령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그 좋은 진흥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제 입장을 그냥 보편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면 실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장 큰 이점은 경제적인 효과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우리 공공 부문에 있어 깔려 있는 정보 자원들, 소위 하드웨어 같은 것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체적으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너무 상이한 종류의 하드웨어가 많다. 그래서 이제 비용이 상당히 드는 면은 있다라는 보고서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 이런 비용을 감안하고라도 추진한다는 것이 맞다면 좀 이 규정 내용이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권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